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셔야 될 6가지 중요 이슈들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에서 흑연 쪽과 관련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태형건설 결국에는 워크아웃 때문에 여의도 사옥을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C 쪽에서는 SK 엔펄스를 분할 매각한다는 내용, 그리고 트루윈에서는 유상증자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개별적인 기업들의 소식 자체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미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닝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 6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의 HBM3 8단 엔비디아향 공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흑연 광산에 투자해 전기차 126만 대용을 확보했습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태형건설이 서울 여의도 사옥을 2,251억 원에 매각했고요. SKC는 반도체 자회사 SK엔펄스에 대한 분할 매각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루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HBM3 8단 납품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8단 제품의 퀄 테스트를 마치고 공급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HBM3 인증을 완료하고 H200용 HBM3 8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했다며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200은 HBM3 8단을 탑재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올해 엔비디아의 제품 라인업은 H200이 HBM3 8단 메모리 스택을 탑재한 최초의 GPU로 큰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라면서 곧 출시될 블랙웰 역시 HBM3를 완전히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가 지난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위한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당시에 주요 고객사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었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가 이르면 9월 중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해서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은 3분기 이후에 출하가 빨라지며 성장의 속도를 붙일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 현실화로 바뀌게 될까요? 오늘 체크해보실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겠는데요. 경쟁자가 나타난 SK하이닉스가 주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좀 현실화로 뒤바뀌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게 될 것인지 오늘 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광산 개발과 흑연 확보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개발에 참여해 전기차 연 12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흑연을 확보합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소유사인 호주계 광산회사 블랙롱 마이닝에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번 투자로 흑연 매장량 600만 톤인 세계 2위 규모의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의 천연 흑연 수입 가운데 중국의 의존도는 97%였는데 이번 계약으로 흑연 공급망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대비한 광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그룹사인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힘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8월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채용 소식인데요. 애플이 내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 모델에 현재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는 아이폰 가운데 유일하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왔지만 이 역시 OLED로 전환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지 시간 3일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더 생생한 색상과 선명한 대비를 제공하는 고화질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기로 하고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에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종전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를 아이폰의 저가형 모델에 사용해 왔는데요. 애플은 2017년 공개한 아이폰 X에 처음으로 OLED 패널을 사용했으며 이후 프리미엄 아이폰 모델로 OLED를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5월 출시된 최신 세대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오늘장 OLED 관련주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관련주로는 LG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 야스, 덕산 네오룩스, 필 옵틱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영건설의 여의도 사옥 매각 소식입니다.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 빌딩을 TY 제일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TYJ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SKD&D의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D&D 인베스트먼트가 태영건설의 태영 빌딩을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매각 금액은 2,251억 3,500만 원이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통한 자구환의 일환으로 이같이 사옥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처분 목적에 대해서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는데요. 태영건설은 건설 매각 이후에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통해서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성 확보 소식에 오늘 태영건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SKC의 자회사 매각 검토 소식입니다. SK그룹의 소재 사업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C가 자회사인 SK엠펄스의 사업부를 일부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산이라고 볼 수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 간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사업 구조조정 2단계로 카브아웃, 즉 사업부 분할 매각 작업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SKC는 SK엠펄스 보유 지분 97% 매각을 위해 3-4곳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엠펄스는 SKC의 반도체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CMP-패드, 블랭크 마스크 등 반도체 전 공정용의 고부가 소재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업 리밸런싱을 해왔으며 미래 사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비주력 사업의 질서 있는 엑시트를 원칙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지만 이 매각과 관련되어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SKC의 주가도 이 소식에 반응할지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은 트루윈의 유상증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트루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 약 1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주당 2,043원의 신주 734만 2,143주가 발행되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는 AI 코어 비즈 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트루윈의 주가 이렇게 제3자 배정으로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호재로 반응해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